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들려주는 11가지 인생의 깨달음, 마음의 연금술입니다. 지은이 웨인 다이어, 옮기니 도지영, 출판사 비즈니스 북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제9장. 생각만 하지 말고 진짜가 되게 만들 것. 내면이 평화롭고 고요해지면 다시 무질서해지는 게 불가능하다. 더는 자신을 불행한 희생자로 여기지 않는다. 만물의 뒤에 숨은 뜻을 보고 남들은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기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나선다. 다음 사례를 보면 내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나는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에서 시카고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오후 1시 비행기였고 이륙 후 30분 정도 비행했는데 갑자기 마이애미에 착륙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알고 보니 비행기의 착륙 장치가 접히지 않아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승무원들은 비상 상황은 아니라고 승객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마이애미 공항에서는 착륙하는 동안 기절하는 승객이 있을 것을 대비해 구급차가 대기 중이었다. 활주로에는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뿌려놓은 소화용 거품까지 보였다. 사실은 어느 정도 위급한 상황이었다. 승객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얼굴이 잿빛으로 변한 사람도 있었고 크게 겁에 질린 사람도 있었다. 한 커플은 일어나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전혀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았다. 나 자신은 괜찮아 보였다. 두려워하지 않으려 애쓴 게 아니었다. 내 안에서 뭔가가 공포심을 대신했다. 내면의 평정심을 유지하며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확신했고 나는 정말 괜찮았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길을 택했지만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우선 옆자리의 남성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며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보를 모으고 살아남을 방법을 궁리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인생에서 더 빨리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었다. 상황은 두려울 만했지만 나의 내면에서는 평화로움과 인생을 완수했다는 성취감이 두려움을 대신했다. 또한 이번이 내 차례라면 그래도 괜찮다는 걸 알고 있었다. 육신이 내 존재가 아님을 알기에 때가 되면 몸을 떠나는 게 두렵지 않았다. 비행기는 무사히 착륙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린 192명은 이제부터가 문제였다. 알다시피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고 나면 항공사에서는 이런 안내부터 한다. 모든 비행기가 만석인 관계로 플로리다를 떠나는 비행기의 좌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공항에 갇혀 있어야 할 판이었다. 항공사에서는 우리에게 호텔을 제공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주위 승객들을 둘러봤다. 1분 전까지만 해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하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항공사의 안내를 듣고 화를 내고 있었다. 이럴 때는 문제를 볼 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나는 비행기가 착륙하고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내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나는 비행기가 착륙하고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내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나는 시카고에 있는 내 모습, 내일 아침 강연을 하는 내 모습과 많은 사람이 모여 내 이야기를 듣는 장면을 떠올렸다. 시카고에 갈 수 없을 거라고 지레 생각하고 행동하는 다른 승객과 달리 나는 내일 시카고에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승객들은 화내고 짜증내며 항공사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다. 딱 봐도 혈압이 치솟을 것 같은 행동을 했지만 정작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반면에 나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포트로더데일에 있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시카고로 가는 비행기 좌석을 예약해줘요. 가격이 비싸거나 불편한 좌석이라도 상관없으니 자리만 확보하면 됩니다. 15분 뒤에 비서에게 다시 전화하자 다른 항공사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의 좌석을 예약했다고 했다. 알고 보니 비서가 전화하기 직전에 누군가 예약을 취소했고 그 자리를 내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192명의 승객 가운데 그날 시카고에 갈 수 있었던 건 나뿐이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거나 똑똑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었다. 나는 다만 문제가 아닌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다. 에고가 시키는 대로 화내고 나만 옳다는 행동으로 에고의 희생자가 되는 걸 거부했기 때문이다. 뭔가를 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면 정말 그 모습대로 행동하게 된다. 시각화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일도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쉽다. 원하는 바를 마음속에 그리고 그 모습대로 행동하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 마음속 이미지는 생각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걸 알고 있다. 마음속 이미지가 행동의 바탕이 되기 시작하고 스스로 그 모습을 이미 이룬 것처럼 자신을 대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 내년 한 해 동안 매일 테니스장에서 포핸드 1000개와 서브 1000개씩 연습하면 테니스 공으로 서브 넣는 방법과 포핸드 치는 법을 제대로 알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레나 윌리엄스나 로저 페더러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매일 1000번씩 포핸드와 서브를 365일 연습하면 분명 공을 잘 치게 된다. 이는 100만 번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횟수로 확실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상당한 연습량이다. 그렇다면 시각화를 이렇게 연습하는 건 어떨까? 1년 동안 매일 하루에 1000번씩 생각을 연습하면 생각 속의 이미지가 내가 되고 내가 그 이미지가 된다. 연습을 통해 내면에 그 이미지가 쌓이기 때문에 시각화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13kg 정도 살을 빼고 싶다고, 심박수를 낮추고 싶다고, 담배를 끊고 싶다고 해보자.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하루에 1000번씩 떠올린다. 나는 독을 멀리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낫고 있다. 나는 아프지 않다.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거나 종이에 그려도 좋다. 하루에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디서나 그 이미지를 그리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내면화되기 시작한다. 나는 이런 식으로 보여. 이게 내가 나를 보는 방식이야. 나는 다른 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야. 그냥 이렇게 보이는 내 모습을 보고 있어. 건강한 모습에 나를 보고 있어. 담배를 끊거나 살을 빼거나 하는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 표현 자체가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뭔가를 위해 싸울 때마다 자연의 섭리를 어기는 짓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싸우고 나면 항상 전보다 약해진다. 항상 그렇다. 뭔가를 두고 싸우는 일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실패하는 방법이다. 마약과의 전쟁이 효과가 없는 이유다. 전쟁은 본질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다만 생각이 부정적인 쪽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생각을 바꿀 수는 있다. 반대하는 쪽이 아니라 찬성하는 쪽을 떠올리는 것이다. 자, 마약을 비롯해 사람들이 손대는 온갖 끔찍한 것에 반대하는 대신 좋은 일을 하도록 권하면 어떨까? 원하는 만큼 가능한 한 크게 깨어 있을 수 있는 마음과 의식을 지니는 일 말이다.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것보다 이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싸우면 싸울수록 자신이 일이 아닌 사람임을 의식하기가 어려워진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 사람이다.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는 걸 그만두고 싶다고 해보자. 마음속에서 자신이 단 음식을 쉽게 거부하는 모습을 그린다. 초콜릿을 거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초콜릿을 먹고 싶은 마음과 싸우면서 얼마나 초콜릿을 떠올려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느 쪽이 더 쉬울까? 초콜릿을 먹는 게 쉬울까? 먹지 않는 게 쉬울까? 초콜릿을 먹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일단 슈퍼마켓에 가야 한다. 초콜릿을 사고 돈을 내야 한다.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포장 껍질을 벗겨야 한다. 입에 넣어야 한다. 씹어야 한다. 반면에 초콜릿을 안 먹기로 하면 그냥 안 먹으면 된다. 그뿐이다. 따라서 초콜릿을 먹는 것보다 먹지 않는 게 훨씬 쉬운 일이다. 그렇지 않을까? 테니스 경기 능력을 높이고 싶다면 이렇게 해볼 수 있다. 경기가 힘들 거라고 되뇌지 않는다.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코트에 나가 포핸드는 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연습한다. 더 생각할 것도 없다. 나는 테니스 라켓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만일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런 식이었을 것이다. 어디를 잡아야 하지? 어떻게 뒤로 공을 치지? 발을 내디뎌야 할까? 쉽게 3세트는 졌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테니스 경기에 임하는 연습을 충분히 했다. 그래서 즉각 자동적으로 공을 친다. 이제 코트에 나가 누군가 서브를 넣으면 나는 포핸드로 받아친다. 누군가 백핸드로 공을 보내면 나는 한 걸음 나가 공을 되받아친다. 이런 동작을 하는데 생각은 하지 않는다. 머릿속 이미지에 나타난 내 모습을 보며 배운 것이다. 뛰어난 골프 선수들도 모두 이런 훈련을 한다. 잭 니클라우스도 종종 이런 이미지 훈련법에 관해 이야기했다. 마음속에 그리는 대로 공이 날아가는 걸 보고 자신이 스윙하는 모습을 본다. 그리고 그 이미지대로 반복해서 연습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모습이 자동으로 나온다. 마음속에 그리고 나서 그냥 하면 된다. 만일 내가 당신은 결심이 굳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당신은 전에 마주했던 어려운 일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네, 최선을 다했었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몹시 노력했지만 잘 되진 않았어요. 제 길이 아니었어요. 하늘이 제게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딱 한 번 시도하면서 자신이 끈질긴 사람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네, 최선을 다했어요.
과연 며칠 동안이나 그랬을까? 아, 오늘 아침에만 시도해봤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한 번의 시도로는 투지가 있는 사람인지 알기 어렵고 시각화에 효과가 있는지 증명할 수도 없다. 시각화를 시도하거나 연습할 때는 반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속 이미지를 실현하겠다고 마음먹어야 한다. 사실 시각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미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이미지를 실현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면 움직이고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10년 동안 하루에 18시간씩 일해야 한다면 위대한 일에는 시간관념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파고들어야 한다. 스스로 생각한 이미지에 따라 기꺼이 움직여야 한다. 중요한 건 그냥 끈질긴 게 아니라 매분, 매 순간 무슨 일이든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럴 의지가 있다면 마음속에 그런 이미지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나도 몇 번이나 반복해서 경험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거나 바라는 수준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필요한 일을 기꺼이 하지 않았다. 멀리까지 가려고만 할 뿐 노력하기를 포기하고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이건 못하겠어요. 제가 이 일을 그만두길 바라세요? 저는 평생 여기 있었어요. 제가 학교로 돌아가 공부를 다시 하고 경력을 바꾸기를 바라세요? 제가 12km씩 달리길 바라세요? 제가 초콜릿을 그만 먹길 바라세요? 저보고 이걸 매일 하라는 말씀이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는 얼마나 기꺼이 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마음속에 그린 그림을 현실에서 이루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방법은 수도 없이 많으며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다. 원하는 것은 이미 모두 갖고 있다. 옛날에 어느 남자가 현자를 찾아가 부와 행복 등 인생에서 얻고 싶은 것을 전부 말했다. 그러자 현자가 말했다. 내가 너를 위해 주겠노라. 현자는 남자에게 컵을 주었다. 하지만 컵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현자는 말했다. 네가 말한 모든 걸 이루는데 필요한 건 이미 너에게 다 있다. 네가 이미 그 전부이니라. 현자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자. 원하는 것, 마음속에 그리는 것은 이미 여기 이 세상에 있다. 그게 무엇이든 자신이 지금 가진 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안다면 지금 이뤄내고 싶은 것도 전적으로 자기 손에 달렸다는 걸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은 생각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건 이미 여기 이 세상에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부와 물질은 이미 있다. 그냥 거기에 주의를 집중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들은 나를 지나쳐갈 수 없다. 모든 것은 그렇게 움직인다. 500만 권의 책을 팔고 싶다고 해보자. 어떻게 해야 할까? 500만 명이 책을 한 권씩 사거나 100만 명이 책을 5권씩 사거나 어쨌든 책을 살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여기 이 세상에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원하는 부를 창출할 에너지가 이미 여기 이 세상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직 그 에너지에 집중하지 못했을 뿐이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 부는 다른 차원을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며 여기 이 세상에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원하거나 필요한 건 이미 여기 이 세상에 다 있다. 이 사실을 알고 그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없는 다른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가지지 못한 것을 불평하며 다른 곳을 찾을 수밖에 없다. 현자를 찾아간 남자도 나중에 깨달았지만 우리가 이미 전부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저 단순하게 부유한 모습을 그리면 짠하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부자가 되는 모습을 그릴 때는 두 가지가 함께 해야 한다. 첫째, 부자가 된 자신을 그릴 때 세상의 부족함이 아닌 풍요로움을 즐기는 모습이어야 한다. 그러고 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요로움을 만난다. 좋아, 마음속으로 이미지를 그렸어. 이제 느긋이 앉아 세상의 풍요가 내 인생에 걸어 들어오는 걸 기다려야지. 그냥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어떤 이미지를 그렸든 항상 그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 새로운 이미지에 맞춰 행동을 시작하라. 행동도 풍요로움의 하나다. 다음과 같이 확언하라. 나는 내 삶에 필요한 자원을 가질 수 있어. 신의 완벽함에는 실수가 없어. 나도 완벽한 신의 일부야. 나는 다른 인류와 구별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전 인류의 일부야. 신의 뜻이 무엇이든 그건 내 안에도 있어. 나는 더 많은 자원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자원을 받을 만큼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의 풍요로움에 관한 이미지도 늘어난다. 긍정적이고 풍요롭고 부유한 모습을 그리고 그에 맞춰 행동하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행동이 자연스레 이어진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그리는 건 이미 여기 이 세상에 있다. 화성이나 다른 어딘가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여기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면 마음속에 그릴 수도 없었을 것이다. 실행 불가능한 뭔가를 하고 싶다고 어떻게 마음속에 그릴 수 있을까? 해왕성에 가본 적도 없고 해왕성에 관해 거의 아는 게 없는데 그곳에 사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자신의 모습을 기체나 증기 상태로 그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 지구라는 행성 위에서 실현할 수 있는 일이라면 스스로 한계를 짓지는 말아야 한다. 언젠가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읽은 적이 있다. 실직자들에게 취업한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라고 한 연구였다. 한 참가자는 실직 전 연봉이 2,500만 원이었고 다른 참가자는 5천만 원이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실직 전 회사의 임원으로 일했고 연봉이 2억 5천만 원이었다. 3명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시각화 기법을 알려주었다. 취업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상 속 모습을 바탕으로 행동하세요. 각자 지시에 따라 자신이 다시 일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 이미지에 맞춰 행동하기 시작했다. 3개월이 지난 후 세 사람은 다시 취업에 성공했다. 연봉 2,500만 원을 받던 사람은 다시 연봉 2,500만 원을 받는 일자리를 얻었다. 5천만 원의 연봉을 받던 사람도 같은 급여를 받는 자리에 취업했다. 임원 출신의 참가자는 다시 연봉 2억 5천만 원을 받게 되었다. 특별한 교육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이들이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게 아니었다. 이들은 스스로 마음속에 그린 모습과 같은 일자리를 얻었다.
머릿속으로 상상한 모습이 바로 그런 자리였던 것이다. 일자리는 다른 행성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일자리는 이미 이 세상에 있으므로 여기에 집중해 나와 이어지게 해야 한다. 점원으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전부라고, 이 이상의 일은 못하겠다고 말하면 그 이미지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다. 생각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 일자리는 생각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 생각하라. 그러고 나서 몸을 가다듬고 일을 시작하라.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은 영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스스로 그 정도의 연봉을 받는 모습을 그렸고 그래서 그에 맞는 일자리를 얻었다. 그가 그린 미래상에는 풍요로움이 없었고 부족함이 많았다. 그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내 경력이나 교육,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연봉은 여기까지야. 임원 출신의 구직자는 다른 임원 자리에 취업했고 그도 예전 직장의 연봉 수준에 따른 연봉을 받았다. 참가자 모두가 전에 받았던 연봉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예를 보면 누구도 그래, 이런 높은 의식과 변화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멋져. 아주 흥미롭고 좋아. 시간이 나면 그때 들여다봐야지 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작가 제임스 알렌이 말했던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놓치는 것이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다. 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생각을 놓지 마라. 결국 현실이 된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되돌아본다. 이는 에고가 부추기는 일이다. 에고는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보고 현재를 살라고 말하는 높은 자아와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에고의 부추김에 이끌려 과거에 집착하는 일은 그만두고 현재로 눈을 돌려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다음의 질문을 던져보자. 나는 인생에서 무엇을 늘리고 싶은가? 예를 들어 긍정적인 일을 늘리고 싶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능한 한 많이 하라. 긍정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행동하게 되고 실제로 인생에서 긍정적인 일이 늘어날 것이다. 한 번은 텔레비전에서 프로농구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스타 선수였던 아이제이아 토마스의 어머니 메리 토마스의 이야기를 들었다. 방송 중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가난하지 않아요. 파산한 적도 있고 돈 없이 지낸 적도 있지만 가난하지 않아요. 과거에도 가난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절대 가난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의식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인생에서 가지지 못한 것 대신 늘리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 부분이 실제로 늘어난다. 몇 년 전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한 청취자의 전화를 받았다. 의사인 그는 자메이카의 아주 가난한 마을에서 14명의 아이들과 함께 자랐다. 그의 할머니는 그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 무엇보다 네 마음이 가장 강하단다. 그는 내가 방송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전화를 건 것이었다. 당시 몇몇 사람이 그렇게 가난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동정심이라고는 없는 겁니까? 라며 거부감을 드러냈고 나는 그들에게 대답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초점은 제가 하는 이야기에 가장 귀 기울여야 할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거기서 절대 마음을 떼지 않으면 그에 맞춰 행동하게 되고 마침내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라디오 방송에 전화를 건 그 의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자메이카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가난한 소년이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모든 사람이 비웃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절대로 버리지 말아라. 절대로 버려서는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라. 저는 할머니 말씀대로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놓지 않았어요. 항상 생각했죠.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그에 맞춰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만 하던 일을 2개 하게 됐고 나중엔 3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학 서적을 구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번 돈은 전부 모았고 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모든 행동이 생각이라는 선조들의 가르침을 증명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의사가 되겠다는 한 가지 생각에서 나왔다. 라디오 방송에 전화했던 당시 그는 워싱턴 DC에 있는 큰 병원의 유명한 심장외과 전문의였다. 그는 성공했을 뿐 아니라 꿈의 직업을 이뤘기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건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신도 인생에서 늘리고 싶은 게 있다면 그 생각에 집중해서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기꺼이 하라. 그러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처럼 된다. 그의 이 말은 내 평생을 이끄는 힘이기도 하다. 꿈을 향해 자신 있게 나아가며 꿈꾸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을 마주한다.